거의 한 95% 정도는 일기감 모형을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는 항상 이 틀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얘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 자, 보통 1년 있다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그래서 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올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 이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원래?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얼마 벌 수 있어요? 2천만 원 벌 수 있으니까 곧바로 20% 알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이 수년가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이렇게 10%로 할인하는 겁니다. 예, 요것은 10%라면, 여기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10% 빼면 되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속 곱하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죠. 1 플러스 0.1의 1제곱분의 1입니다. 1제곱은 하나만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그러니까 1.1 이렇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요 1억 2천만 원을 1.1로 나누면 되죠? 얘를 곱하면 되니까 결국은 1억 2천만 원을 뭘로 나누면 돼요? 1.1로 나누면 돼요. 10%면 알겠나요? 자, 3년에 133.1원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133.1원 곱하기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에 세제곱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133.1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세제곱 있죠? 여기 해주면 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얘는 여기다가 요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요, 요걸 1.1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얼마라고요? 나누기 1.1. 요걸요, 나누기 1.1. 그러면, 만약 20%이다. 그럼 나누기 얼마예요? 1.2. 그러면 30% 하면요, 나누기 1.3 해주면 돼요. 그러면 50%다. 그럼요, 1.5. 그럼 아주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7%다. 나누기 얼마요? 1.07 해주면 돼요. 나누기 1.0.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나누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다. 10% 나누기 얼마라고요? 1.1 해주면 돼요. 1.1 해주면 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자,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똑같은 논리로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요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은요, 할인율은 20%이다.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1.2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일기간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A 투자는요, 초기에 5,000원 나갔네요. 5,000원 나갔는데 1년 후에 6,000원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자, 그 내부 수익률은요, 5,000원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6,000원 들어왔으니까 얼마 벌은 거예요? 1,000원 벌은 거죠? 그러니까 5,000분의 1,000 이렇게 해주면요, 20%가 나옵니다. 0.2. 요건 할 수 있죠?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걸 나누기 1.2 해주면 되죠? 나누기 1.1 하면 이거 5,000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000원.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게 뭐예요? 수년가는 0이 되는 겁니다. 수년가는요, 0.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자. 재밌네요, 이거. 재미없나요? 원래 재밌는 건데. 자, 이번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들은요, 모두 사업기간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은 5%랍니다. 할인율이 5%니까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1.05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A 하나만 풀어볼게요. A 부동산 하나만 풀어보자. A 부동산은요, 자, 이 금년에 현금 지출이 300만 원 나갔답니다. 300만 원 나갔다. 그리고 1년 후에 630만 원 들어오네요. 630만 원 들어온다. 자, 그러면 요거 나누기 1.05 해주면 되죠? 그러면 60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600만 원. 다 됐네요. 이렇게. 자, 먼저 NPV라는 게 수년가를 얘기합니다. PI는요, 수익성 지수입니다. A, B, C, D 부동산이 있다면, 이렇게. A 부동산의 NPV는요,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 그 다음에 PI는요, 이것분의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얼마예요? 아, 여기서 요거 뺀 수년가죠?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그러니까 300분의 600이니까 2가 되겠네요. 이게요, 수익성 지수입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 실전에서는 이렇게 막 이거 그리는 거 아닙니다. 박스에 대고 할 줄만 막 치면 돼요. 나누기 전부 1.05 이렇게 다 해주면 돼요. 그럼 계산한 결과가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이네요.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자, 수익성 지수는요, 3, 4, 2.5입니다. 3, 4, 2.5. 일단 요건 해결했고. 자, 그 2번 볼게요. 총 투자비가 300만원일 경우에 A만 수행하는 투자안과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 중에 어느 것이 타당성이 높나? 자,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1억에 투입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 얼마 받고 팔아요? 1억 909만 원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909만 원 자체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의 재산 가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금매로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내일 판다 하더라도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제가 받고 팔려고 하죠? 그 차이가 결국은요, 그 사람의 재산 가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수년제 가치 자체가 그 사람의 재산 가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때 만약에 이 A는 얼마짜리 300만 원 투자해야 되고, A는 아까 금년 현금 지출이 얼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짜리라는 얘기고, 자, B, C, D는요 전부 다 100만 원짜리 아닙니까? 투입한 금액이 얼마씩이라고요? 100만 원짜리죠? 아, 금년에 현금 지출이 얘는 300만 원이고 얘는 100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A 하나만 투자할 수 있지만 B, C를 같이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수년제 가치 자체가 그 사람의 재산 가치의 증가라고 했죠. 그러면 A 하나만 투자하면 그 사람의 재산 가치는 얼마큼 증가해요? 30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3개 나눠 투자하게 되면요, 얼마? 650만 원 증가하죠? 어떤 게 유리해요? 같이, 3개 같이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안에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단순 회수기간법에 의한 그 회수기간은 몇 년이냐? 이거 지울게요. 자, 아까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돈이 들어오는데, 자,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여기도요 2천만 원, 여기는요 까먹었네요. 그래서 6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개만 돌렸다 하면 까먹습니다. 고개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까먹었네요. 1천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1억 투자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2년 더 걸려 안 걸려요? 2년 더 걸립니다. 2년 더 걸리죠?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 더 걸리잖아요. 3년. 일단 3년 이상은 걸리네요. 근데 3년 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7천만 원 회수했죠?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4년 때는 6천만 원 들어오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니까 얘는 0.5거든요? 그러면 3.5년 걸린다 이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3.5년. 근데 이거를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무리 답을 봐도 3년 5개월이 없는 거 아닙니까? 3년 5개월. 진짜입니다. 재작년에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답을 해놓고도 못 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5개월이 아무리 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는 3년하고 반년이죠? 반년이니까 1년은 몇 개월로 돼 있어요? 12개월이니까 3년 6개월 이게 정답입니다. 3년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래서 자기는 1년이 10달인 줄 알았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애가 뭐 10달 만에 나온대나 그래서 여태까지 1년이 10달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1년은 몇 달이라고요? 12달. 그래서 달력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맞대요. 12달 맞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거기 서술형 지문 좀 읽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하나 더 한다면요. 현가 회수기간법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복기액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얘는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해서 처분 시까지 소득을 다 꼼꼼히 다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다 예측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수년가는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자 보세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재 가치 있죠? 유출액 현재 가치가 투자액입니다. 이걸 뺀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순현가가 자 0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죠.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0보다 커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승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수익성 지수는요. 자, 수익성 지수는요. 자, 이것분의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의 유입액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유입액의 현가를 뭘로 나눈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지수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순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 뺀 게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둘 다 같다는 얘기 안 같다는 얘기야? 같다 그러면 이것뿐이 이거 한 건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8번 볼게요. 순현재 가치법은요.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승일법은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액면가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율입니다. 비율을 곧바로 합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과 B라는 부동산을 함께 투자했더니 A 투자안의 순현가는 300이고 B는 400이다. 합치면 얼마라고요? 700. 이렇게 해서 합쳐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재산가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나머지는 비율이죠. 비율 자체를 곧바로 합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은 70%이고 B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은 40%이다. 그럼 합치니까 110%다. 이렇게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원도 있고 구리에도 학원 있어 없어요? 하나 있다고 치자. 두 개. 요 근데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 학원은 합격률이 70%고 그쪽 학원은 40%라고 치자. 합치니까 110% 하면 대화인데요. 그러면 합격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율 자체를 곧바로 합치면 안 돼요. 얘는 가중평균 하든지 해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얘는요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얘는 그대로 합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9번 볼게요. 내부수익률법은요. 내부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법으로 내부수익률이 뭐보다 커야 돼요?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에 채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라고 했죠. 자, 1억 투자했는데 1년 후 1억 들어온다.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현금 유출액이라고 하죠. 얘는 현금 유입액.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죠. 20%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거 맞는 거고. 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내부 수익률은요.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 내부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 암기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여러 아까 얘기한 대로 A, B, C, D가 있는데 자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순현재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요.
내부 수익률이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한다면 이렇게 투자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표로 평가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적용 시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 하라고요? 수년제 가치표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13번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NPV법과 내부 수익률법은요.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RR법은요. 내부 수익률법은요.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우수한 대안에 계속 재투자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할 경우에 넷 중에서 재산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극대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해야 돼요. 그죠? 요거 그 문제 거기 내용이 뭐 자세히 있는데 그 자세히 안 나오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부의 극대화는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극대화를 따져야 됩니다. NPV법에 의한 결과와 상충되는 경우는 뭘 선택하라고요? NPV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똑같은 얘기고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뭐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이 더 합리적이죠.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5번 볼게요. 회수기간이란 투자 시점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할수록 바람직하죠. 이거는 회수기간이 짧은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6번 보시면 현가 회수기간법은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회수기간보다는 회수기간이 더 길게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올 때는 좀 더 할인한 금액 가지고 투자기간을 정하는, 회수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물어볼 만한 거 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지우고 요거 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이거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자, 무슨 일 있나요? 자,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딱 두 가지를 할 건데 일단은 얘네들은요.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처분하지 않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처분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요.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중간에 달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하니까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넷 다 투자액은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소득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클수록 좋겠네요. 반대로 소득은 똑같다고 치자. 그럼 투자액은요? 작게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비교하는 아주 단순 무식한 방식인데 자, 근데 뭐 이렇게 무식한 방식을 뭐하러 하려고 하냐? 이거는요. 계략적인 결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써먹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어림셈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이만큼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보니까 한 100만 원 될 거라는 얘기죠. 어림 잡아 계산하는 걸요. 어림셈법이라는 거고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은요. 그냥 하나하나 침발라서 계산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맨 먼저 이렇게 그리고 요거 볼게요. 이런 거를 영업의 이게 소득 아닙니까? 소득이죠. 투자액 아닙니까? 소득이죠. 근데 이 소득을 잘 보면 여기까지 소득을 볼게요. 여기까지 순영업소득까지 보면은 여기까지는요. 은행이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요.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 투자액이 뭐냐면 자, 요거랑 요거랑 합친 거 있죠? 요걸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는 은행이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래서 요 두 놈을 비교할 때는 이거는 은행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 소득만 남아있으니까 이거는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몇 번 했으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을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지금부터 요 두 놈은요. 두 놈은 조소득이죠. 두 놈은 조소득 아닙니까? 조소득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몇 번 했지만 조순 전후 딱 한 다음에 조순 뭐예요? 전후 한 다음에 조순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순 전후다. 조순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어림셈법 알아볼게요. 어림셈법은 아까 그대로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어림 잡아서 어떻다고요? 대충 계산하는 방식을요 어림셈법 해줍니다. 자, 이거 써놓고 나면 굉장히 복잡한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요, 얘는 승수법 해줍니다. 승수법. 얘는요, 수익률법 해줄게요. 수익률법. 이렇게. 자, 수익률은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수익률은요,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렇게 계산해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 위로요,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그런 게 아닙니까? 이건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얘는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소득. 자, 위로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거꾸로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높아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고 소득은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얘는요,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는 거꾸로 소득은 커야 좋죠? 투자액은 작아야 좋으니까 얘는요,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박스를 딱 그려볼게요. 한 놈, 그 다음에요, 두 놈, 그 다음에 세 놈, 네 놈. 이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는 이제 반 쪼개니까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에 조순 전후 딱 집어넣습니다. 뭔 전후라고요? 조순 전후 딱 집어넣은 다음에 자, 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소득이 들어간다고 했죠? 소득.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조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자, 그러니까 위로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을 올리면 됩니다. 얘도 뭐라고요? 총투자액. 자, 그리고 요거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분투자액. 요것도 뭐라고요? 지분투자액.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항상 머릿속에 하나하나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조순 전후다 해서 조순은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됩니다. 박스가 딱 떠올려야 돼요. 조순 전후 이렇게 해서 조순은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걸 계산했는데 A, B, C, D를 계산했더니 얘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요것을 더하겠다입니다. 근데 요 방식은요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고,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D가 선택될 수 있죠. 측정 지표가 뭐냐에 따라 결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결정 기법인데 뭐하러 이런 거 하냐,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계략적인 결정 같은 거 있죠. 요걸 때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건 전부 다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뒤집을 겁니다. 얘도 어차피 뒤집히는데 얘는 나중에 뒤집고, 여기부터 뒤집을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먼저 요거는 순영업소득 올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얘는 무슨 투자액 집어넣어야 돼요? 지분투자액 집어넣어야 됩니다. 얘도요, 지분투자액.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지분은요, 요거는요, 이렇게 해줄게요. 세전 수익률. 얘는요, 세전 승수 해주면 돼요. 얘는요, 세후 수익률. 얘는요, 세후 승수. 세후 현금 소지 승수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돈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요, 일단은 종합자가 붙으면 좋습니다. 종합자. 자, 여러 가지 용어로 쓰니까 하나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요, 지금부터, 자,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요, 할인율과 환원율을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할인율, 환원율, 수익률, 배당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종합 수익률, 종합 배당률, 종합 할인율, 종합 환원율, 총 투자 수익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총 자본 수익 다 똑같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매우 자주 써먹습니다. 지분 배당률,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순영업소득이 자본 회수기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본 회수기간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0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순영업소득으로 3억씩 들어온답니다. 3억. 이렇게. 요것도 3억, 요것도 3억, 요것도 3억 들어온대요. 자,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10억 투자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볼게요.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은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9억 회수했으니까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근데 4년째 3억이나 들어오니까 3억 중에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요건 0.333 나오니까 3.333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3. 얼마 나온다고요? 33년. 근데 얘는 다행히도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과정했죠? 그러니까 곧바로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이렇게 해주면요 3.33 나옵니다. 자, 이것도 뭐라고요? 회수기간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볼게요. 요거는요 뒤집어 놓을게요. 총투자액이 뭐 부동산 가치가 되겠죠? 아, 부동산 가치가 저 8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총투자액에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가치 중에, 자,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이다 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조소득이라는 것은 비용을 뺐어, 안 뺐어요? 비용을 하나도 안 빼놓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갈비집이 한 달에 갈비를 100억 팔으니까 매출액이 100억이라는 얘기죠?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비를 100억 파는데 비용이 300억씩 나가는 겁니다. 맨날 손해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요, 요 비율 분석법적으로 쫓겨났습니다. 비율 분석법. 그래서 요거는요,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래서 이거 쫓겨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율 분석법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로 자주 물어보는 게 세 가지.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딱. 자, 얘는요, 얘는 대부 비율. 얘는요,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 해줍니다. 감당률. 얘는요,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자, 대부 비율을 영어로요, loan to value에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자, 대부 비율. 요거는요, 저기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8억이죠? 8억인데,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자, 왼쪽에. 3억 빌렸잖아요. 이걸 대부 비율이라는 겁니다. 8억짜리 부동산 구입하는데 3억 빌렸죠? 그래서 요 8억을요, 부동산 가치 해줄게요. 부동산 가치. 요 3억을요,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다 똑같은 겁니다.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요, 대부 비율. 자, 지금부터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그 다음에요,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부채 비율하고는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과 다른 용어예요. 부채 비율은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걸.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저기
8억짜리 부동산 구입하면서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이렇게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해 줘야 돼요. 5억은 내 돈 투자한 거죠? 내 돈을요, 지분.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3억을요, 저당 혹은 부채라는 거죠. 이렇게. 자, 5억 분의 3억 한 걸요, 부채 비율. 자, 맨 왼쪽 볼게요. 맨 왼쪽의 그림. 8억 분의 3억 한 뭐예요?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똑같죠? 근데 5억 분의 3억 하면요, 부채 비율. 알겠죠?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볼게요. 이거는요, 저기 가유순 전후할 때, 자, 가유순 전후 있어 없어요? 이때, 그때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세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세는 1,000원이다. 그럼 계산하면 3이죠?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이럴 경우는요, 돈 벌어서 빚 갚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1,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세는 1,000원이다. 자, 그러면 1이죠? 이럴 경우는 돈 벌어서 빚만 갚는다는 얘기죠? 세금도 못 내고. 자, 그럼 이번에는 순영업소득은 500원이고, 부채 서비스세는 1,000원이다. 그럼 0.5라는 얘기죠? 0.5라는 얘기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자, 이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벌어서 뭐라고요? 빚도 못 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최소한 얼마라고요?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는 커야 되고, 최소한. 자꾸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클수록 가치가 있어. 1보다는 커야 되죠, 여기? 여기 1입니다, 이거. 이렇게. 1보다 클수록. 좀 더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크면 너 돈을 빌려러 가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세무불이행률은요,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자,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인데, 자,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조소는 클수록 좋죠? 얘들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할수록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요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 15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서술형 지문에 조소득 승수법은요, 이런 것들은 화폐, 이게 조소득 아닙니까? 조소득 승수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자, 조소득 승수는, 자,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조소득 승수니까 밑으로 소득 들어가죠? 그러니까 밑으로 조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소득은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 위로 총투자액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는요, 총투자액을 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전현금흐름 승수는요, 밑으로 세전이 들어가죠?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하고 딱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전 현금흐름 승수는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눈 값이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요, 밑으로 순영업소득 들어가죠. 그리고 조수니까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어디 갔어요? 순소득 승수는요,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이걸 지금 총 아니면 종합 이거 나오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은요,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눴다고요? 총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요, 순소득 승수입니다. 종합자본 환원의 역수가 이거죠? 이거 둘은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집어넣은 게 이거고, 집어넣은 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볼게요. 어림세법 중에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익은 길입니다. 이 자체가 자본의 수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수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총 투자액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죠? 맞아? 만약에 순영업수익이 작아지면 얘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요, 돈은 적게 벌고 투자액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수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클수록.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8번 볼게요. 지분 배당률이란,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 지분 배당률이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 지분 투자액에 대한
뭐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항상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이런 게 나오면 다 뭐라고요?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모로.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총소득이 조소득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먼저 조소득 승수는요. 어떻게 계산해요? 자, 밑으로 조소득 들어가죠. 위로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순영업소득. 위로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투자안이니까 총투자액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이라고 치자. 근데 조소득이 커요? 순영업소득이 커요? 여기서 이게 뺀 게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조소득이 커요? 순영업소득이 커요? 조소득이 크잖아요. 그래 얘가 500원이라면 얘는 2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하면 얘는 얼마예요? 얘는 2 아닙니까? 얘는 얼마예요? 5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읽어볼게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는 크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좀 생각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번에는 10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후 승수가 세전 승수보다는 크다. 자, 볼게요. 요거는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얘는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인데, 밑으로 얘는 뭐가 들어가요? 세전 현금 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지분 투자액. 얘도 뭐라고요? 지분. 동일한 투자니까 지분 투자액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500원이고 얘도 얼마라고요? 500원이라 치자. 그러면 세전 승수가 세전 현금 흐름이 커요? 세후 현금 흐름이 커요? 세전이 아니 여기서 요거 뺀 게 이거죠? 세전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250원이고 이게 100원이라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요? 2죠, 2. 요거 계산하면요, 5죠. 그러니까 세후 승수가 더 큽니다. 자, 읽어볼게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세전 현금 흐름 승수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현금 수지 현금은 똑같은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 계산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산형 문제는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자, 묻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도 말고 넘겨야 됩니다. 이거 건들고 있으면요 내년에 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알고 있어도 다 내년에 또 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절대 풀으면 안 돼요. 이런 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근데 왜 틀리라고 왜 내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전부 다 합격하면 시험 보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30%는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겁니다.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굳이 시간 남으면 한 30분 남는다. 그럼 그때 이제 하시면 되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연습용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용이라고요? 연습용. 자, 보니까 1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투자안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을 구하라. 총 투자액은 100억이랍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어디 갔냐면 이걸로 할게요. 총 투자액은 얼마라고요? 100억짜리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당 투자액은 60억이래요. 은행에서 빌린 돈이 60억이다.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게요? 40억 투자했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가능조소득은 20억. 요거는 20억이래요.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은요 15억이랍니다. 15억. 그 다음에 보니까 영업경비는요 5억이랍니다. 5억. 그러면요 순영업소득은 10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요 4억이죠. 4억. 자, 그러면 6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다 됐네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에 보면 순소득 승수는 밑으로 순영업소득 들어가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요? 10억. 위로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 투자액인 1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10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는 구했죠?
6억이 구해졌네요. 이렇게 요거 아닙니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4억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럼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네 번째 볼게요. 부채 비율은요. 자, 부채 비율은요.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대부 비율은 이것분의 이거죠? 부채 비율은요. 요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40억 분의 60억. 이렇게. 40억 분의 얼마예요? 60억. 예, 계산하면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분 배당률. 요걸 얘기합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40억. 세전 현금 수지는 6억이죠? 요거 계산하면요. 0.15가 나올 겁니다. 0.15, 15%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연습해보세요. 연습할 수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할까 말할까요? 네? 해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자, 연습해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빨강색.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 컬러풀하게. 노란색. 자, 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란색 다 잡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웬만하면 노란색 안 잡는데 저 딱 잡은 거 아닙니까? 자, 학습 효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극대화하려고. 자, 거기니까 다 제시된 자료를 보고 뭐 답하라. 갑은 현금으로 5억 가지고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자,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조금 이따 하겠지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에 구입했답니다. 그러니까 현금 5억 가지고 얼마짜리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8억짜리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3억을 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거기 보니까 자,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 자,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세전은 얼마요? 4천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자, 계산해 볼게요. 하나하나. 1번 보시면 종합환원율, 요걸 얘기합니다.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투자액 8억 분의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이니까 요거는요 0.1이니까 10% 되겠네요. 10%. 자, 2번 볼게요.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똑같습니다. 8억짜리 부동산 구입하는데 3억 빌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0.375 나올 겁니다. 37.5%. 자, 세 번째 볼게요. 자본 회수이가는요, 요걸 얘기합니다.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영업소득 8천만 원분의 총투자액 8억. 이렇게 해주면 돼요. 10이 되겠네요. 10년. 4번 볼게요.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투자액이 5억. 세전 현금 수지가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요거는요, 아마 0.08 나올 겁니다. 8%, 0.08.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률은요, 요거 나눈 겁니다. 요거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8천만 원을 자,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 나누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몇 번 연습해 보세요.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자, 항상 뭐뭐에 대한, 늘상 얘기하지만 뭐뭐 대비, 자, 뭐뭐 분해, 뭐뭐에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다 뭐뭐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모라는 게 위에요, 아래요? 아래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부채 비율은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자, 지분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부채의 비율. 예, 맞습니다. 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자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빌릴수록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빌리게 되니까 부채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80%라는 것은, 이거 지울게요. 자,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다 똑같은 건데, 대부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80%는 800원 빌렸다는 얘기죠?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200원 투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100분의 5다. 그러면 0.05죠? 맞죠? 그러면 100분율로 하면 뒤로 두 칸 가면 돼요? 그러면 몇 번 했었죠? 5%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5%. 그러면 100분의 20이다. 그러면 0.2죠? 그러면 여기 뒤로 두 칸 가니까 20%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뒤로 두 칸 가서 20이 되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100분의 200이다. 그러면 2죠? 2죠? 그러면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 칸 가니까 20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200. 200%예요? 2는 몇 프로라고요? 200%. 할 수 있나요? 2는 몇 프로라고요? 200. 오케이. 됐죠? 2는 몇 프로예요? 네, 지울게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요,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부채 비율은 200분의 800이죠?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그럼 8이죠? 8이 아니라 4죠? 4는 몇 프로예요? 400%.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80%라는 얘기는요,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400%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옆에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맞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는데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요, 유효 조소득이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8번 볼게요.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유효 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러니까 영업경비라든가 부채 서비스액이 많아질수록,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이걸 얘기합니다.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투자된 총자산 혹은요, 총 부동산 가치 대비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맞아요? 그 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비율 분석법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투자 대안 판단 시에 사용 지표에 따라, 그, 투자 결정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이 방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고, 저 방법에 따르면 저게 선택되고, 지 마음대로죠? 별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해서, 투자론, 지긋지긋한 투자론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 넣고 청소하면 빨래하고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래 끝 해서 이제 투자 끝, 그 다음에 투자 끝, 잠시 후에 금융 시작 할 겁니다. 투자 끝, 금융 시작. 잠깐 쉬겠습니다. 좀.